됐나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거기 다시 말씀 12페이지 그 동그라미 3번에 12페이지 기한 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기한 후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얘가 지금 신고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는 누구랑 관련된 거냐면 그 신고납부 조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납부 조세는 일정 기한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때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신고납부 조세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게 이 부분이 시험에 개별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트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신고납부 조세는. 근데 어차피 내용은 똑같죠.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취득세인데 그래서 얘를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기한은 뭘 말할까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말하겠죠. 그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그죠? 그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언제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거든요. 60일.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기한이 뭐 했대요? 지났답니다. 자, 그러면 기한이 지나면 신고 기한에 신고 안 한 거죠? 그럼 무엇이 부과된다? 그죠? 가산세가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죠. 기한 지나버렸으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뭘 하래요? 신고를 하랍니다. 이 말은 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는 우리 세법상 말을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안 들으면 더 내게 하죠. 얘가 기한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금 있고 여기 가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깎아줄 것 같아요? 원금은 안 깎아주죠, 걔들이. 그죠? 뭘 깎아줘?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지네가 힘 쓰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가산세는 걷는데 걔들 입장에 꽁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된 거 가능하면 세금을 빨리 낼 수 있도록 가산세 감면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가산세가 종류가 두 개입니다. 신고 안 했을 때와 납부 안 했을 때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초등학생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기한 후 신고를 했대. 그러면 신고불성실과 납부 중 어느 걸 깎아줄까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얘들아 여기 초등학생인데 여기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 신고불성실과 납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하나만 깎아주는 거야? 뭘 깎아줄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납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제목이 기한 후 신고잖아. 근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는 거예요. 신고했으니까 이걸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근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도 있고 과소신고도 있거든요. 그렇죠?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둘 중에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깎아준다는 얘기는 어떤 가산세를 말할까요? 그죠? 무신고죠. 왜냐면 과소신고는 이미 신고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이미 끝난 거고 얘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주겠다. 이때 무신고가 기본 20%인데 이거를 일정 비율만큼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규정이 법에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납세 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규정은 있는데 나는 뭐래? 아유 됐어 귀찮으니까 어차피 20% 내고 말래? 이럴 사람 있죠.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무한정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미 가산세 부과되기 된 거죠.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되면 얘는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뀌냐면 보통 징수로 바뀝니다.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죠. 원금에 가산세 추가해서 고지서를 부과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내가 오늘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하려고 집에 딱 갔더니 뭐가 나왔어? 고지서가 나와 있다. 그러면 다 내야 됩니다. 결정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뭐 되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신고하시면 100분의 50을 깎아줍니다.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얘가 1개월에 못했다. 그러면 한 달 초과되고 그리고 몇 개월?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을 경감해준다.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작년에 개정되고 작년 시험에 안 났어요.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니까. 이거 원래 지방세는 요금에 있었거든요. 1개월 이내 50%. 근데 이제 지금 뭐예요? 6개월 이내도 20%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1개월 이내 하셨다. 그러면 이거에 50%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럼 몇 %만 가산세 부과하겠다는 거야? 10% 그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이냐면 20%니까 이거의 20%를 깎아주니까 4%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가산세 몇 프로만 내겠다. 16%만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신고. 이때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뭘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기한 후 신고 그럽니다. 이건 취득세에서만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주겠다. 무슨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때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한 달 안에 하면 50%, 6개월 이내 하면 20%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뭐해라? 기한 후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한다?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그러면 신고할 때는 가산세 포함해서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깎아서 그죠? 자, 그러면 1개월 이내 하면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경과입니다. 납부물 성실 가산세 감면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가산금은 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죠? 용어적에 나와 있습니다.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일반 가산금, 그리고 기한 지나고 일정 기한까지 안 내면 추가로 부과하는 거 중가산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일반 가산금 몇 프로? 3% 부과하고요. 오른쪽에 2번에 중가산금은 기억번 뭐라고 돼 있어요?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징수하는데 단 예외적으로 일정 금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세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10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이니까 100만 원부터 30만 원부터는 중가산금 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쵸? 이렇게 되고. 자, 그게 이제 가산금, 중가산금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뭐 있어요?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뭐,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배당을 하잖아요, 여러분. 낙찰받아서 배당을, 경매에서 낙찰돼서 배당할 때 배당 순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그거 물어보셨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서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후순위 세금을 먼저 배당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내가 먼저 선순위인데 걔가 먼저 배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배당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따졌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뭘 알아야, 무슨 얘기를 알아들어야 반박을 하는데 자꾸 얘기하는 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대요. 짜증나서 알았다고 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와서 수업 들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다? 배당할 때 순서 물어보는데 우리 중개실무 배우시면 중개실무에서 그 배당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가 나와요. 그죠? 우리는 근데 다 안 하고 여기서는 세금 관계에 대한 것만 배웁니다. 자, 일반 채권이 있고 조세 채권이 있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배당할 때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배당할까요? 조세를, 세금 먼저 배당하죠. 그죠? 자, 근데 이 일반 채권이 얘보다 먼저 뭐가 돼 있어? 설정이 돼 있다는 거, 설정.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뭐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다. 그럼 당연히 뭘 먼저 배당하겠어요? 얘부터 하겠죠? 먼저 설정돼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설정이 돼 있고 조세는 후순인데 그런데도 얘가 항상 나보다 우선으로 배당하는 조세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당해세라고 합니다.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런 뜻이죠. 시험은 뭘 물어봐? 당해세를 항상 물어봐요. 당해세. 자, 그럼 당해세는 뭐냐?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아까 그 말씀했던 분이 뭐냐면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간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세금 체납을 해가지고 재산세도 체납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나보다 후순위로 압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순위인데 걔가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배당을 했다는 거지. 왜? 재산세는 어디에 해당된다? 요 당해세에 들어갑니다. 이 당해세는 그래서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얘네들이 당해세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 조세는 해당사항 없다는 거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얘들이 대표적인 당해세에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재산세가 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여기 재산세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나가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이렇게 나갔다 쳐봐요. 토탈 얼마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배당할 때 한 장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 재산세만 떼어가지고 배당하지는 않겠죠. 그죠? 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전체 금액을 다 배당을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무엇도 당해세에 들어간다? 부가세, 그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하고 무엇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당해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놓고 당해세 놓고 여기다가 지문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당해세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만약 얘만 딸랑 나왔다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잖아요. 그럼 얘가 취득세도 부가세로 붙고 등록세도 부가세로 붙어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얘는 어디에 붙었을 때만 재산세, 항상 앞에 뭐라고 나와야 돼?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랬을 때만 당해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물어보는 게 항상 그 당해세 외에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11번에 그래서 그 간원에 있죠? 당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들어가는데 자동차세는 부동산 아니니까 막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등이 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당해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14페이지 가시면 이제 3절에 납세 의무 성립 확정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총론 파트에서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세금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내가 낼 세금이 언제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은 언제 되고 그리고 소멸은 언제 되느냐 이렇게 소멸사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얘는 간단합니다. 확정 시기는.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이 얼마라고 딱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인데 이거는 징수 방법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세금은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게 있고 과세권자가 부과해가지고 징수해가는 세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신고납부조세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란 뜻이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세 신고를 1억에 하겠죠? 자, 그러면 원주시에는 어떻게 해줘요? 그냥 1억 신고하면 거기다가 세율 곱해서 납부 영수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1억에 사서 여러분이 이걸 9,800만 원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1억에 샀어. 그럼 다운 쓴 거죠, 다운 계약서. 그래서 9,800에 신고했어요. 얘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거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걸 9,800에 신고하면 원주시에서 이걸 내가 1억에 샀는지 9,800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고납부를 우리한테 하라는 거야. 왜? 거래 사실을 매매 당사자만 알기 때문에 과세권자는 과세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신고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걸 신고하면 이걸로 받는 거고 이걸로 신고하면 이걸로 받아주는 게 맞는 거죠. 신고할 당시는. 나중에 문제가 될 망정.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고납부조세는 뭐 했을 때 확정된다? 내가 뭘 하면 신고했을 때. 그럼 끝이죠. 자,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재산세는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죠? 누가 계산해? 원주시에서 김모 씨 20만 원, 이모 씨 10만 원 이렇게 걔네가 결정해버리면 그걸로 내가 낼 돈은 확정되고 고지서 보내면 우린 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부가주의조세는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재산세는 언제?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예를 들면 취득세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성립시기. 얘는 종류가 일단 많죠. 조세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다는 안 하고 기본적인 거 몇 개 우리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맨 먼저 배우는 게 취득세죠. 자, 여러분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라고요? 취득했을 때 내요. 취득 안 하면 안 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된다?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할 때. 취득할 때. 그렇죠? 취득세는 물건을 쳐다봤을 때 성립한다. 그럼 골치 아프죠? 그죠? 쳐다보면 성립한다. 그러진 않고 취득했을 때. 자,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등기 등록 안 하면 안 냅니다.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해? 등기 등록할 때. 이건 뭐 제목 그냥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갖고 있으면 뭐 나와요? 재산세가 나오죠. 얘는 항상 언제다?
과세기준일입니다. 과세기준일. 여러분 이 과세기준일의 뜻이 뭐냐면 조세를 부과할 때 법적으로 기준으로 삼은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일이 재산세는 언제 나는 거? 매년 6월 1일이란 뜻이에요. 근데 착각하면 마셔야 한다는 게 어떤 분은 얘가 나오잖아요. 과세기준일. 그럼 무조건 6월 1일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이게 맨날 6월 1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일이 어떤 애는 6월 1일도 있고 누구는 7월 1일도 있고 누구는 8월 1일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세목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은 아닌 거죠. 재산세가 그날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주민세 보면 우리가 제3분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제3분주민세. 그게 뭐냐면 사업장 갖고 계신 분 내는 거거든요. 그럼 걔는 뭐라고 되냐면 과세 기준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걔는 7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균등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걔는 과세 기준일 그래요. 근데 걔는 이제 8월 1일이에요. 부모님과 같이 있다가 세대 분리해서 나가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독립하셨네? 너 세금 내? 그러고 나오죠. 근데 균등분 주민세예요. 지금 뭐 몇천 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10,000원씩 나오고 막 이러죠. 그게 기준일이 8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근데 자녀가 이제 커가지고 장성해서 세대 분리한다 그러면 아직 결혼해서 세대 분리한다 그럼 언제 나가야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8월 1일 지나고 나가야 돼요. 왜? 8월 1일 기준으로 나와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죠? 그게 기준일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이날이 6월 1일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낸다? 아직 모른다 그 얘기죠. 그죠? 작년 내가 냈어. 올해는 몰라요. 왜? 언제 가야 돼? 6월 1일 가봐야 된다는 거지. 항상 그런 얘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낸다. 근데 5월 달에 팔아버리면 나는 세금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이날로 가면 따라가는 건 당연히 뭐 종합부동산. 종부세는 뭐 항상 따라가면 똑같이. 왜? 재산세 안 내면 종부세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내?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기준이 똑같아요. 누구랑? 재산세하고 똑같죠. 이렇게 따지면 여기 뭐가 있냐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얘도 이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똑같이 과세 기준으로 갑니다. 얘가 옛날에 소방공동 시설세라고 있죠. 소방공동 시설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통폐합이 된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소방공동 시설은 뭐 하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그죠? 소방 설비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내느냐? 그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을 네가 내라는 얘기야. 네가 누구야?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불이 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는 설비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일부 네가 내라. 예를 들면 여러분 토지 갖고 계시면 이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인 거예요. 토지 말고 주택이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 나와요. 대표적인 뭐라 있어? 여관 같은 거라 있잖아요. 여관. 그죠? 여관은 방은 뭐 10개, 수십 개씩 되는데 거기에 모르는 남자, 여자가 둘씩 막 모르는 사람들 둘씩 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가서 지네 집도 아니니까 싸우다 열받은 분질러. 불이 날 확률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다? 요거를 이제 내는데 니들이 불이 날 확률이 많으니까 뭐 해라?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잘못하면 저 선생님이 저런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어. 이래가지고 또 미투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골치 아프죠. 그죠? 요새 그런 미투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죠. 뭐 이렇게 쓰다듬기만 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0년 전에 쓰다듬었대, 자기 머리를. 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년 전에 내가 어깨를 툭툭 쳤다는 거야. 그게 장인, 미투래. 그거 어떻게 입증하냐고. 말도, 그건 좀 억울한 것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입증이 안 되는데, 무조건 나와서 네가 그랬다는 거야. 그때 네가 나 손 잡았잖아. 그러면. 그때 그냥 손 잡은 게 그래요. 쓰러지는 거 일으키려고 손 잡았는데 나는 네가 나 그때 손을 잡아서 수치심을 느꼈대. 이러면 골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참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죠. 그게 참 억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저도 그래도 이제 눈도 안 맞추려고. 눈 맞추시면 나중에 뭐라 그래. 제가 날 쳐다봤는데 느끼하게 쳐다봐가지고 기분 나빴어. 이렇게 하면 또 골치 아픈 거지. 여러 가지로 참 골치 아픕니다. 정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막 한도 끝도 없죠. 요새 뭐 김국이도 하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그죠?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죠?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얘 셋 다보다 얘는 과세 기준일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쌍피도 아니고 세피죠, 세피. 그죠? 세 개가 전부 다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있었죠.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뭔 뜻이다? 1년치 몰아서 여기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법으로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야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립이 되면 그걸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확정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죠. 신고하면서.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 애들은 이 정해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럼 얘가 소득세 말고 법인세도 정관으로 정하지만 기간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다 기간이 있다 했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그 정해진 기간이 뭐였을 때?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샀을 때, 갖고 있을 때, 그리고 팔았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상승계 관련해서 뭐네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뭐라 했어요? 공통점은 공짜. 차이점 뭘까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렇죠.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셨느냐죠. 자,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나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끝이 나는 거죠. 왜? 돌아가신 다음에 자 생각해보니까 뭔가 상속재산 배분이 잘못돼서 그러면 재산날 다시 오셔가지고 자식들 모아놓고 재분배하고 이러시지 못하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무조건 돌아가신 날. 그래서 상속 개시일 그럽니다. 자, 근데 증여는 좀 다릅니다. 그죠? 자,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다 그랬죠. 살아계시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건 누구 마음이야 주는 건? 공짜로 주는 거니까 오야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지. 그럼 아버지가 자녀한테 상속을 증여를 해줄 때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에는 뭐라 그래? 네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까 너한테 내가 증여를 해주겠다 하고 아들이 갔는데 점심 때 둘째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래? 점심 때 잠깐 짬내서 와가지고 아버지 너 바빠서 가야 돼요. 그래서 뭘 딱 밀어놓고 갔어요. 또 들어봤더니 뭐예요? 경옥고요. 경옥고. 건강하시라고 막 그죠? 그거 사기도 힘든 걸 오리지널 사서 준 거죠. 저녁 때 되니까 막내딸이 와서 뭐라 그래? 아빠 여기 좀 앉아봐. 그래도 요새 피곤하지? 어깨 딱 주물러더니 갑자기 딱 거실에 가더니 갑자기 뭐 아빠 잘 봐. 하더니 춤을 추는 거야. 아빠 힘내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이가 40다 돼간 딸이 와가지고. 그럼 아버지가 좋겠어 나쁘겠어? 좋죠. 왜? 애들이 유치원 졸업한 이후로 누가 와서 아버지 앞에서 재롱더니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막내딸이 40 다 돼가지고 와서 아빠 힘내서 엉덩이 흔들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럼 즐겁겠죠. 나한테 이런 귀여운 딸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 막내 동생, 여동생이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걔가 그걸 잘했어요. 집에 오면 어느 날 가면 아버지 소파에 앉아 계시면 막 해서 막 춤추고 막 아우 나 난리야. 막 30 넘은 애가 막 그러니까 막 우리는 뭐 무안해요. 막 아무리 동생이라도 여동생인데 막 엉덩이 흔들어서 막 그러면 우리가 야 좀 그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래 이게 아빠 저기 하니까 하면 근데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박수도 치시고 막 그래요. 그럼 막 또 얘가 박수를 안 치면 막 뭐라 해요 아버지한테 막. 관객이 이렇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하겠다고 막 그럼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막 치면 막 그럼 막 더 막 현란하게 춤을 추는 거죠. 우리는 더 갈수록 곤란해지고 막 그죠? 진짜 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이뻐했죠. 그죠? 근데 주는 건 절 주세요.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왜? 제가 장남이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다르더라고 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막 술 같은 것도 막 담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막 술도 담고 이렇게 뭐 이쁜 거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씩 없어졌는데 다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주신 거야 이제 저를 우리 올 때마다 하나씩 가져가라고. 딴 사람 안 주고 저희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동생들이 저희 집에 온다 그러면 막 치우느냐고 바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주시고 저희만 막 주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증여는 결국 뭐다?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말로만 준다 그러면 안 되고 내 손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얘는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등치 붙이잖아요. 그죠? 그때 내는 게 인치세거든요. 자, 인치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야? 문서 작성한 때 붙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 등록할 때 이 증치 내보셨나요? 가보면 등록을 하면 뭐라 그래요?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거 사오라고 그러죠. 사오라고 할 때 가서 사오세요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 얼마짜리 사오세요 그래요. 금액을 알려줘요 처음부터. 자 10만 원짜리 사오세요 그러면 내가 낼 인치세가 얼마란 얘기예요? 1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럼 그걸로 내가 낼 인치세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 걸 사다가 주면 붙이면 끝이에요. 그 있는 특징이 뭐다?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부가세가 있죠. 우리가 부가세라고 쓰는 건 두 개라겠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가 있다 했죠. 얘는 근데 보세요.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부가세. 이번 뜻이야?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납세 의무 성립도 자체적으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 독립세인 본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도 어떻게 했어? 그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가. 그죠?
그리고 가산세. 얘는 뭐예요? 뭐 안 했을 때는 거야, 가산세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그럼 얘도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추가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다? 그 가산할 국세, 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고, 하나 추가로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수시부가 하는 조세라는 게 있어요. 수시부가 하는 조세. 예를 들면 여러분 재산세를 7월 달에 나오는데 공무원이 누락을 시켰어요. 그럼 8월 달에 발견을 했어. 그럼 어떡한다? 발견 즉시 바로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수시부과하는 조세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하느냐?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성립 시기는 뭐 최근에 안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소멸사유. 저건 제가 막 맨날 그랬거든요. 5개라 좀 한 번쯤 나올 줄 알았다 그랬는데 오지선다행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박스에다 넣어놓고 납세금 소멸사에 해당되는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작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만약 여기서 뭔가 언급이 된다 그러면 얘가 확률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총론 부분은 성립 시기 부분은 정의를 꼭 하시고 가셔야 돼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죠? 자, 그럼 하나 얘가 그러면 이렇게 같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아니 뭐 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그러시면 되죠. 자, 여러분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으시면 세금 신고하셔야 되죠. 자, 그럼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고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나오고요. 신고하시면 세액공제 5%를 해줍니다. 자, 이때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확정 시기가 언제일까요? 납세금 확정 시기. 뭐 한다고? 신고.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신고했을 때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은 신고했을 때 정상입니다. 하지만 답은 땡 틀렸습니다. 정상인데 답은 틀렸어. 근데 정상인 사람이 나중에 합격하는 거야. 왜? 이게 맞는 말이잖아. 신고했을 때 그럼 뭐요? 신고하니까 신고했을 때가 맞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무상승계잖아요. 그죠? 무상승계는 공짜로 주는 건데 보통 누가 누구한테 줍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부르주죠. 이 말은 부모의 재산이 부가 상속,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건 네 주라 이거지. 하지만 세금은 제대로 걷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국세청에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왜 받아 그러면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조사해서 그 신고 내용이 없는 게 발견되면 세금을 포탈한 걸로 봐요. 그래서 가산세까지 추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간을 길게 주잖아요.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살아계시니까 3개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신고를 6개월 이내 하면 과세권자가 9개월 안에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증여세 3개월에 신고하면 과세권자가 6개월 안에 결정한다 그랬어요. 이 기간도 늘어났어요. 원래 6개월, 3개월이었는데 9개월, 6개월로. 왜? 그만큼 제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죠. 나는 몇 년 전에 상속받아가지고 세금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짜잘한 건 안 합니다. 짜잘한 거.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냈는데 국세청에서 일일이 조사해? 그런 건 안 한다니까. 아무나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한 매덕 내고 막 이 정도 돼야 기본적으로 돼야 조사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살면서 여지까지 원주 세무서 여러분 세무조사 한다고 세무조사 한번 받아봤어? 안 나와 우리한테 세무조사를. 아무리 받고 싶어도 걔들이 관심도 없어 우리한테는요. 송혜교나 송중기정 돼야 이것들이 세금 제대로 됐나 우리 훑어보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니까. 가봐요. 언제 세무조사. 나 지금 한번 세무조사 소원이니까 세무조사 한 번만 해줘. 소용없다니까. 안 해준다니까. 우리가 지금 밥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 막 뭐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세무조사 난 죽기 전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세무조사. 나 재산세 분납하고 세무조사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산세 분납하셔도 되면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재산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주시면 돼요. 얘는 언제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이래 됩니다. 그거만 하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멸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이 무리해서 신경 쓸 건 없는데 일단 돈이 결정됐어. 10만 원.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내가 돈 1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면 되지 뭘. 내면 되지.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얘한테 내가 50만 원 줄 게 있는데, 그죠? 이번에 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내가 줄 돈이 50만 원 생겼어. 그럼 그건 뭐라 그래? 줄 거 50, 받을 거 50.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쌤. 그럼 뭐 하면 돼? 퉁친다 그래요. 퉁쳐.
근데 환급받을 세금 50만 원 있고 내가 낼 세금 50만 원 있어요? 쌤쌤이죠? 총 치면 돼요. 그걸 뭐라 그래? 충당이라고 그래. 상계 처리한다고 그러죠? 충당. 돈 낸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부과를 뭐해? 취소해.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법률행위가 민법 배우셨죠?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부과 자체가 뭐가 됐다고? 무효가 됐어. 그럼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제척기간에 만료라는 게 있어요. 제척기간에 만료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신고를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원주에서 원주시청에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원금의 가산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고지서가 내가 신고 오늘까지는 안 했어. 그럼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올지를 몰라. 왜? 일일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걸리면 그때 가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취득세 신고 안 했더니 한 20년 전에 신고하는 걸 20년 후에 나한테 고지했어. 나는 지금 나이 들어서 20년 전에 나이 들어서 지금 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지금 세금 내려요. 그럼 열받죠. 그러니까 법으로 아무 때나 막 부과하지 말고 그 정해진 기간 안에만 부과하라고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뭐다?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정해진 기간에 부과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신고 안 했더니 1년 지나도 안 나와, 2년 지나도 안 나와, 3년 지나도 안 나와. 이제 3년쯤 되면 이제 얘가 잃어버렸구나. 난 이제 논았네. 세금 만내 되네. 했더니 6년하고 11개월 28일째 됐는데 갑자기 원주시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가서 따졌더니 뭐라 그래? 이 얘기를 하겠죠. 왜? 너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제척기간이 7년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신고 안 했을 때 몇 년 안에는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 7년. 그러니까 적어도 7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금이 취득세 5천만 원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7년이 안 됐으면 나올 수 있죠. 근데 7년 지났어. 오늘 하루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주시청 앞에 가가지고 원주시청 가서 그래. 야 이놈들아 내가 7년 전에 세금 5천만 원 떼어먹었거든. 니들 몰랐지? 좀 뭐 해봐 막 약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열받아가지고 따져보겠죠. 그때 뭐요? 하루 지났어. 왜? 7년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 소멸돼요.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소멸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있어요. 소멸시효의 완성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징수를 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부과만 하고 돈 내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거예요. 뭣도 안 하고 독촉장도 안 보내고 압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5년이 기본인데 5년이 지나도록 징수를 못 해가면 뭐가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럼 이 말은 내가 고지서가 나왔어도 돈 안 내고 몇 년만 버티면 5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대한민국 세금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금 체납하고 5년만 버티면 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있으면 얘들이 혹시 집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지리산 들어가서 반달곰하고 쎄쎄쎄하고 놀다가 5년 딱 되면 4년 364일째 되는 날 내려와가지고 목욕지게 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나와있어? 우편함에 독촉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독촉장 날라온 순간 여기 땡 5년. 다시 5년이에요. 또 압류 걸렸어? 중간에 그럼 다시 5년. 뭐 나왔어? 다시 5년. 뭐 나왔어? 다시 5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압류가 되고 뭐 독촉장 나 이런 것들이 고지가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 다시 5년, 다시 5년.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지. 왜? 그래야지 세금을 내지. 얘는 그냥 여기 땡 하면 끝이에요. 그럼 얘도 그래 버리면 아무도 안 내고 버텨버립니다. 5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세금 아무도 안 내겠죠. 그래서 안 없어져요, 이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왜 뭐 공과금이나 아니면 뭐 주차 위반 딱지 같은 것들이 막 십몇 년 전에 한 개 막 지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뭐 1990 몇 년도에 제가 어디 논산 어디 경찰서 어디 근처에서 뭐 제가 주차 위반을 했다는 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게 십몇 년 전까지 작년에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잊어버렸죠. 결국 냈다니까. 막 계속 내보내 계속. 한번 버텨봤어요. 언제까지 하나? 끝까지 나와 끝까지. 한 1년에 2번씩 나와. 낼 때까지. 4만 원인데. 결국 냈어. 독한 놈들이죠. 아이고 왜? 그게 자꾸 보내줘야 되는 거야. 내든 안 내든 일단 뭐요? 보내야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이 5가지를 뭐라고 한다? 소멸사유 그럽니다. 작년에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올 일은 없어요. 이걸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나올 때 했는데 하도 안 나오다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교재는 14페이지. 단거라 1번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 그랬죠. 그 표 정리돼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월 때 내는 거다. 취득할 때 드니까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거기 제가 지방소득세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얘도 간단해요. 외우는 거 같고 자 지방소득세
소득세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끊으면 뒤에 소득세는 국세예요. 그죠? 그러면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얘도 추가로 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도 소득세고 종합소득세도 소득세고 법인세도 법인소득세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뭘 내요? 그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결론은 얘는 누가 내는 거야? 소득세 내는 애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누구 따라가? 그 법 소득세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소득부는 과표가 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뭐한다? 같이 성립이 된다. 그러시면 되고 지방소비세는 왜 써놨냐면 얘도 제가 지난 시간 농부지 설명할 때 설명했었죠. 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이 이거의 일부를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는 세목이 지방소비세라고 했죠. 결국 지방소비세 누가 내는 거나 똑같은 거야.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걔도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둘 다 뭐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돼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따라가니까 과세 기준일. 재산세도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전부 다 과세 기준일이고요.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상속을 개시하는 때, 그리고 가산세는 가산을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수시부가 징수하는 조세는 뭐라고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수시부가 징수 이렇게 있죠. 그런 거 수시부가 하는 때 이렇게 내요. 그러면 이거 한 10명 중에 8명은 틀립니다. 정확히 모르면. 왜? 경험을 하지 않으면 틀리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외우기를 뭐라고 외웠어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외웠죠. 근데 시험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 수시부가 하는 때라고 나오면 그걸 읽고 얘 이거 아니야 할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은 아니라는 거야. 8명 그냥 뭐래? 맞았다고 해 그냥.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는 거야? 틀려봐야 돼. 틀려봐야 돼. 모의고사 같은 거 봐가지고 풀어봤더니 뭐라고 나와? 나는 이제 맞았다고 딱 골랐더니 뭐라고 돼 있어? 수시부가 하는 때. 그랬더니 이게 왜 틀렸지? 하고 찾아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수시부가 할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래.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야지. 그래야 이걸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한 번도 안 해보고 가면 외웠어도 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틀려봐야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한 번도 안 하고 하다가 한 방에 딱 맞으면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틀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틀려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완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인지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문서 작성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멸시기라고 돼 있죠? 소멸사유 1번 납부, 충당, 부가취소, 부가권의 지적기간 만료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2번에 보면 소멸사유 제외라고 돼 있죠? 부가를 철회하거나 납세자가 돌아가셔도 뭐 한다 했어?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했죠. 그냥 못 가신다 그랬잖아. 그죠? 세금은 내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 얘기죠. 근데 안 없어져요. 부가 철회는 취소는 소멸사유죠? 철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했냐면 어차피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복잡하게 갈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성립 시기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성립 시기. 그죠? 제적 기간은 그 표 보고 외우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볼 건데 이렇게만 이제 간단하게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일단 7년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서 사기 등 이렇게 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 이게 뭐야?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걔는 10년이에요. 왜? 얘는 더 길죠. 사기 등이니까 세금을 길게 가서 철저히 세금을 걷겠다. 그러니까 기본이 신고 안 하면 7년, 그 다음에 사기 등은 10년, 기타는 5년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상속 증여세는 예외가 있지만 근데 그걸 일부러 일일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거 공부하시거나 천천히 봐도 돼요. 그러니까 괜히 숫자 외운다고 해서 머리 지나지 말고 기본으로 뭐만 기억해라? 사기 등 그럼 몇 년? 10년. 무신고는 몇 년? 7년. 기타 5년.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막 펴보고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17페이지. 자, 거기 그러면 거기 문제 있죠? 지난번에 16번까지 풀었죠. 그죠? 그냥 놓으세요. 어차피 17번. 자, 17번은 종합부동산세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게 총론에 나오긴 했는데 이거 종합부동산세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요. 그럼 나중에 풀어보시면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18번 보세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옳은 것으로 고르시오. 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기억. 소득세는 언제?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럴 듯 하죠? 아니고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야죠. 니은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돼?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본세 성립할 때. 틀렸고. 재산세는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지방교육은 부가세니까 과표가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맞죠? 그리고 수시부가 하는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가 소유가 발생하는 때. 그렇죠?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이게 기출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정도만 잘 정리하셔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9번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20번 등록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기 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뭐 당한 거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데, 끝나는 데.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 과표에서 언제 확정돼? 신고 납부잖아요. 부가가치세. 그죠? 그럼 확정은 언제 돼?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랬죠. 그 간혹 수입제와는 외국으로 수입하는 거잖아요. 수입은 누구한테 신고해요?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때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세는 언제? 상속 개시할 때 성립하죠. 근데 확정은 언제 된다겠어요? 신고할 때 확정된다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 중에서는 거기만 조심하면 돼요. 확정 시기만. 그죠? 24번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과표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땡 틀렸죠. 왜? 등록세 신고 납부잖아요. 그죠? 언제 확정돼? 신고할 때 그게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과표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딱 아니고 뭐다? 신고할 때 그럼 되는 거죠. 인지세는 언제가 있어요? 문서 작성할 때 성립한다겠죠? 물론 성립과 동시에 모두 된다? 확정도 된다 그랬고. 가산세는 뭐예요? 가산할 국세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랬죠. 지금 보면 이게 바로 읽고 문제 풀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걸 왜 틀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서 틀린 거예요. 기억을 못해서. 왜 기억을 못해?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보니까 그러죠.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왕도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그냥 반복하는 게 최고예요. 이유가 없어. 반복 많이 해서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한다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전부 때, 이게 보긴 본 건데 그게 돌아버리는 거 왜? 보긴 본 거라는 거는 보긴 본 거 맞아요. 근데 어설프게 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그것만 극복하면 다 합격한다니까. 그죠? 27번은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앞에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이 지문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뒤에가 뭐라고요? 지방세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4개 중에 그러니까 지방세 고르면 돼. 그러면 적어도 뭐는 답이 아니에요. 니은하고 리을은 답이 아니에요. 왜? 걔는 국세잖아. 그 지방세 2개밖에 없어요. 기억하고 디귿. 자, 그럼 여기서 딱 고르면 고를 수 있죠. 취득세 신고 납부잖아. 이는 언제? 신고했을 때. 그럼 정답은 재산세잖아요. 이거 뭐. 근데 꼭 거기다가 지방세 놔두고 뭐라 해야 되냐. 과세관청의 결정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결정. 이런 머리 아파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뒤에 지방세. 지방세. 일단 지방세에 하면 딱 제끼면 찍어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앞에 꽂혀 있으면 한참 걸리는 거지. 그죠? 잘 요령껏 하셔야 자기가 그 지문 중에 제일 자신 있는 지문 가지고 활용해서 최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는. 그 다음 28번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사기 몇 년? 10년. 10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납세자가 29번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표에 생긴 것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 그럼 제척기간 몇 년이라고요? 무신고니까 몇 년? 7년. 별거 아니죠? 그죠? 30번 상속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조세이다. 땡 틀렸죠? 물납 누구만 돼? 상속세는 물납돼요. 국세지. 근데 국세인데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얘는 물납되고 그리고 배우는 것 중에 누구만 된다? 재산세. 누구는 안 돼?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안 되죠. 당연히. 이는 폐지됐잖아요. 그죠? 31번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담보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와 동가상금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바. 이게 뭐다? 당해세라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징여세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땡. 그랬죠? 어떤 건 아니야? 양도세가 아니라 했잖아. 실시험에 이게 5개 지문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정답이 양도소득세가 정답이었어요. 걔는 아니라 했잖아. 그죠? 32번은 똑같은 얘기. 이거는 32, 33번은 이의신청 이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요약집이 없죠. 제가 5, 6월달 강의할 때 그 이의신청 조세 불복 절차 있죠. 그 공시송달 이거를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돼요. 얘도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간단하게 정리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같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취득세 있죠? 얘부터 하겠습니다.